정말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는데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환 위기 온다면 정말 97년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 개인들은 달러 자산에 자산을 비축해라. 자, 교수님과 함께 이제 지금 한국경제 진단과 내년 2026년 한국경제 전망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약하는 이제 2026년 경제 대전망이라 이 보고서 제목과 다르게 내용은 외환위기 등 비관적인 전망이 많던데요. 이 도약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도약하는 2026년 경제 대전망. 네. 제가 이제 도약하는 2026년 경제 전망을 2025년 이제 올해 냈는데 올 8월 9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 표를 보여드리면 2026년에는 경제 전망을 우리가 2.2%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경제 성장률 한 1%가 4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 총력으로 수출한다면 한 1.2%까지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한 0.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좋아진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확대 재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경제는 지금 올해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약하는 2026년이다 이렇게 했고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내년에는 우리 학자들이 예상한 것 같이 2.2% 정도 이렇게 경제 성장할 거고 올해는 1.0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 데이터가 좀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전망이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측한 시기가 202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2025년 우리가 2.3%, 2.2% 예상했는데 올해는 1.0%가 안 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제 탄핵 정국 또 대통령 선거 그런 정치적 혼란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26년은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이제 2.2% 정도로 보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원래 OECD나 IMF나 전부 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한 2.2%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나아진 핵심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내년 예산 우리가 8% 정액했습니다. 지금 728조 정도 정액이 되었고, 우리가 최저임금은 2.9% 올랐거든요. 물가는 2% 올랐는데 일단 확대 재정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올리자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는 훨씬 좀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또 제2의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라는 책도 집필하셨는데 1997년 8년 그때 IMF 위기랑 비교할 때 현재 위기 징후가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IMF 다시 위기 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교보의 책을 이제 실으려고 인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내년에, 국가 부채가 총 몇 퍼센트 늘어나면 51% 늘어납니다. 전체 부채 중에 국가 부채가 이제 51%라는 거고, 이게 2029년에는 60%가 되거든요. 우리가, IMF 기준으로 비기축통화국,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입니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이 국가 부채가 60%가 넘어가게 되면 국가 부도나 위험이라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2029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통화스와프 미국과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미국 이번에 정부가 3,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직접 투자가 낮아지게 되면서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로 해주지 않았다. 아주 미국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라든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60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3년의 임기가 끝나고는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미국은 일본과는 통화 스와프 무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엔화는 세계 4위의 결제가 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지만 우리 원화는 세계 한 40위권 정도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한 3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 부채가 우리가 2029년도에 60%에 육박하게 되고 외환 보유고가 GDP 대비 2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좀 뒤에 가서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국제 결제 우리 원화의 결제 비율입니다. 우리 원화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국보다 못하고 헝가리보다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는 세계 2위지만 시가총액에서는 우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교수들도 바빠요. 이 한국은행이 얼마나 외환보유고를 보고하고 있는지를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드는데 매달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한국의 외환보유고 4,220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은 3조 달러. 일본은 1조 달러, 스위스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인도, 러시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만은 6천억 달러입니다. 홍콩은 도시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걸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 우리가 집계해서는 안 되고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을 봐야 된다. 그죠? 대만은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80%에 육박합니다. GDP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외환 보유액은 우리보다 한 2천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로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충분한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있다 국민들을 매번 안심을 시킵니다. 네. 우리 세계 10위의 외환 보유고다. 많은 막 사람들 댓글 보면 막 우리가 세계 10위의 외환 보유고인데 왜 외환 위기 오냐 막 이런 얘기 합니다. 한번 보세요. GDP 대비로 보면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우리보다 GDP가 더 낮은데도 더 많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이 가장 잘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97년도에 들은 외풍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적정한 외환 보유고 우리 국제결제은행이 9,200억 달러라고 2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2004년도에 보고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한 7천억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권고했던 이 기준을 따랐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반복해서 외환위기는 오게 됩니다. 10개 나라가 현재 IMF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 한번 보시면 현재 한국에 있는 현금은 185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한 절반 정도 감해줬던 이유가 한국에 있는 현금이 4%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18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씩 이제 우리가 10년간 장기 분할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는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1,450원입니다. 우리가 한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환율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통화 스와프를 좀 해줬더라고 이번에요. 바로 이런 이유다. 저는 정말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는데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환 위기 온다면 정말 97년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기업의 절반이 무너지고 은행의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97년도에 제가 너무 생생하게 겪었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네. 저는 외환 위기로 오라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들은 달러 자산의 자산을 비축해라. 우리 국민들 지금 대부분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 30억 정도 되는데요. 80%가 다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무조건 미국 엔비디아를 사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서 환율 상승을 방어해라. 그것이고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월급장이는 매달 급여의 한 4분의 1 매달 모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자산을 비축해야만 이런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2,000원 된다 그러면 나의 자산이 1,4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도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사야 되겠고 미국의 90%, 한국의 10%, 사야 될 종목은 1등인 주식입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외환위기 대비적 미국 1등 주식 투자를 꼽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시기에는 그게 엔비디아인 건데 시총 1위니까요. 환율 상승기에 달러 자산이 유효한 이유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 보시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IMF 기준으로는 70%가 달러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200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1달러에 200원이었는데 오늘 현재 1,450원입니다. 저는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 올 연말에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갈 겁니다. 이렇게 고환율 지속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전 세계 결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기준으로는 70%, 80%가 달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보면 달러와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 뭐 35%, 34%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용되는 비중을 말하는 거고 국제 무역에서 결제되는 것은 압도적으로 달러입니다. 올 2025년 한 6월경에 브릭스 국가,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가 모여서 우리가 달러 기반이 아니라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 중국이 위안화 중심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는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소비의 대국입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의 수입 시장의 한 20% 가까이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미국에 와서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이런 브릭스 국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가 계속 이용되는 이유고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있지만 거의 95%가 이제 간접 투자잖아요. 이게 실제 위기 시에 현금화에 문제는 없나요? 지금의 4,600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가정집에도 333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100% 중에 30%는 주식, 30%는 부동산, 30% 현금을 항상 비축하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4%밖에 현금이 없습니다. 저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더 올려야 되겠고 이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채입니다. 또 기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기관채, 회사채입니다. 특히 이게 정부기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프레디맥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또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빨리 미국의 국채로 바꿔라 이렇게 한국은행에 촉구하고 있고요. 23%라고 하는 돈은 정말 1,000억 달러가 되는 큰 돈이거든요. 보통 여기가 프레디맥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LH공사하고 비슷한 회사입니다. 여하튼 모기지 채권 회사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지금 미국의 정부기관체인 프레디맥, 페니메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행이 투자를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잘하지 못하더라. 여기 제가 왜 이렇게 정부기관체에 투자하냐 물어봤더니 여기 0.1% 이자 더 주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국민 개인 스스로가 미국 달러 주식을 가지고 달러 자산을 투자해야만 위기에 방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각자 도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은 한 2,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300조가 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개인들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 많이 삽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도 미국 나스닥은 매년 35%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한국 주식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해라. 60대 1.5가 글로벌 주식 비중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만 해서는 안 된다. 90%는 미국, 10%는 한국을 사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S&P나 뭐 나스닥은 연평균 수익률 치면 한 10%, 9% 정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평균 한 35%, 평균, 최근 한 30년간 평균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었나요? 미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일시적인 하락은 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한다. 그래서 평균 한 3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가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엔비디아인데 이게 뭐 시가총액 1위가 MS일 때도 있고 애플 등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니까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뭐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월급의 4분의 1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엔비디아 1등이고 현재 애플이 2등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조 달러, 최근에 한 10% 내렸는데요. 5조 달러면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7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0배. 하이닉스가 오늘 보니까 400조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조 정도가 삼성전자, 400조가 하이닉스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가총액 1등. 하이닉스가 이제 1등이 되면 또 하이닉스 바꿔야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애플이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바뀌게 되면 또 전액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9대1, 90%는 미국의 1등, 10%는 한국의 1등 주식을 매달 꾸준히 사라. 앞으로 월급 받으시면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월급날 사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사시면 적립식으로 사야 되겠고 이것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모으시는 게 가장 좋은 환율 방어도 되고 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아마 1조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조를 만들어준다고요? 저도 이제 2018년도에 기사를 보고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1조 자산가가 된 80대 개인의 투자법이라는 책인데, 요거 기사입니다. 신문기사. 네이버에 요 기사 제목만 찾아도 나오고, 제 블로그에도 이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수가 자기 월급에 이와 같이 매월 25%씩을 시가총액 1등만 샀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1등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2,700개인데요. 작년에 63개가 부도났습니다.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싸다거나 해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 휴지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큰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다. 1등은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월급의 25%를 매달 샀더니 이렇게 한 40년 투자했더니 자기가 은퇴할 때 1조가 모이더라. 애플이 지난 30년간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직장의 초년생이라고 그러시면 이제 월급의 4분의 1을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뭐 9대1로 나누기 복잡하다 이러면 그냥 미국 주식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세를 살던 자기 집은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거니까 월급장이라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도 아주 좋아질 것이다. 저는 환율에 대한 방어도 될 것이고 또 자산 가치도 크게 오른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로 미국과 한국이 몇 대 몇이라고요? 저는 뭐 9대1 정도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이 60대 1입니다. 60%는 미국이고 1.6%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60대 1이니까 60대 2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9대 1 정도, 90%는 미국, 10%는 한국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합당한 배정 비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극단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비중에서 미국과 한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한국은 상승 여력도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요즘 같은 분위기를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산 사람은 이제 큰 수익을 받지만 반도체 이외를 샀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이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한국의 시가총액 1등.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6만 원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1만 원 정도 됐고, 엔비디아도 100달러였는데 지금 200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올 때도 환율이 한 1,350원대였는데 환율은 1,450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84% 확률을 계속 우상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을 사두는 것이 이런 외환 위기가 나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가진 믿음과 애정을 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시겠네요? 저는 뭐 삼성전자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700조를 넘었다가 또 10% 급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600조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와 격차가 한 200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나게 됐죠. 옛날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시 또 1등이 된다면 또 하이닉스로 또 다시 바꿔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 주식만 사라. 한국에서는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상장 기업이 한 3,000개, 4,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치면 상장된 기업이 정확하게는 2,700개 정도 됩니다. 매년 30개씩 부도가 나고 작년에는 63개가 부도 났습니다. 2배 정도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뭐 작은 종목들을 투자하게 되면 언제든지 휴지가 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하고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고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7,000조입니다. 막대한 현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기업을 키우고 있고 또한 계속 M&A를 합니다.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처럼 엔비디아도 전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우수한 기업들을 계속 M&A를 하거든요.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는 전략이 M&A 전략이다. 우수한 인재를 모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